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혹시 야구가 언제쯤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19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야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 야구는 해방 이후에 고교 야구의 전성기를 거치고 난 뒤에 1980년대에 드디어 개막한 프로야구로 전성기를 맞게 되죠. 한국 프로야구는 숱한 스타들을 배출해냈는데 그 스타들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주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곤 했는데요. 오늘 한국 야구의 전설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스치기만 해도 홈런, 부동의 4번 타자, 프로야구 원년 홈런 왕을 모셨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강연자, 해태 타이거즈의 영원한 4번 타자 김봉현 교수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악수를 나누는데 손 힘이 묵직하신 게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산수는 좀 잘 못하는데 네. 1952년생이니까 47이 됐나요 지금? 네, 그렇게 되네. 52년생이세요? 네, 조금 산수가 좀 틀렸나요? 그 정도입니다. 네, 52년생 42이시고 저보다 몇 년 동생이신데 네. 그 연세에 비해서 아직도 이렇게 활력 가득한 모습이 방망이 하나로 이 경기장을 호령하던 그때 모습 그대로이신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열띤 강연을 들려주실 텐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1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년의 홈런왕 해태 타이거스 4번 타자 김봉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구가 좋아서 야구가 정말 어떤 프로 선수들의 환상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 야구가 좋아서 한 것보다는 실제로는 제가 7남 4녀의 오남으로 태어난 아주 대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제 위에 형이 먼저 야구 선수가 돼서 3년 차인데 제가 이제 그 형 가방을 들고 끝나면은 하굣길에 같이 가려고 항상 이렇게 기다렸던 날인데 저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형이 연대 운동이 끝났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형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이제 교무실까지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키가 크다 보니까 교무실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다 보는데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 기적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상당한 기적이었는데 야구 선수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거기서 야 이거다. 그래서 야구하면은 나도 짜장면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다음 날부터 형 기다리고 있을 때 저한테 볼이 굴러오면은 그 볼을 잡아서 던졌습니다. 선생님한테. 하고 한번 맞추고 그랬더니 도대체 어떤 놈이야? 네, 이러길래 저게 누구누구 동생인데 볼을 잘 던지네. 한번 와보라고 그래. 해가지고 볼을 한번 딱 던진 것이 야구선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프로야구 은퇴까지 후보 선수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야구 잘했죠.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도 그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키가 컸기 때문에 뭐 농구도 했고 축구도 했고 육상도 해서 좀 만능으로 운동을 좀 좋아했던 것보다는 좀 잘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제 그중에 야구 선수가 돼서 드디어 경기에 나갔는데 이기니까 정말 짜장면을 사줘요. 야, 조금 더 잘하면 짬뽕도 먹고 볶음밥도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열심히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선발 선수로 뛰기 시작해서 5학년, 6학년부터는 전국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해야 되면 다 본고사를 봤습니다. 운동선수 스카우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주 그 좀 공부 잘하는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학교 가보니까 또 야구부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야구부가 아니고 또 농구부도 있고 육상부도 있고 핸드볼부도 있고 그래서 농구하는 날은 농구 시합장에, 축구하는 날은 축구장에, 육상하는 날은 육상장에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 뛰다가 드디어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 돼서 군산상고에서 그야말로 그때는 처음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부모님한테 그 형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군산 가서 야구를 하게 됐는데 어쩌습니까? 또 가라? 뭐 그 정도 뭐 7남이나 있는데 나 하나 정도 야구한다 객직한다고 뭐 별거야? 가서 한번 해봐라 할 정도였어요. 지금처럼 뭐 부모가 뭐 싸들고 다니면서 먹이고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군산상고에 입상을 해가지고 야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2학년 때 전국 회전에서 그야말로 우승이라는 걸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미 고교 야구에 대한 전국적인 열풍은 이미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학년 때 황금사자기에서 부산고등학교하고 대망의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야간 경기로. 그리고 흑백 텔레비 했던 시절이었는데 텔레비 고교야구 중교를 많이 안 할 때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공중파에서 1텔레비에서 그렇게 중계양 방송을 하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9회 말 투아웃 부산고등학교 4 군산상고 1 4대1로 지고 있을 때 9회 말에 5대4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만듭니다. 약 3만의 관중이 열광하는 가운데 8회 초에 부산 고교가 석점을 얻자 4대1로 승리를 굳히는 듯 했습니다마는 9회 말 마지막 공격에 나선 군산상고는 끈질긴 추격전을 벌여 한꺼번에 넉점을 보탬으로써 5대4로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주 거쳐 익산 거쳐 군산까지 들어가는데 전주에서 도지사께서 불고기를 사주는데 그걸 못 먹었어요.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 싸고 간 적이 있는데 평소에 못 먹던 거라. 그래서 싸가지고 와서 군산 시민이 11만 대 자그마치 6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군산시도 많이 커졌습니다만은 들어가는 입구가 2차선이라 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때 군산에 있던 술이란 술이 다 독이 났답니다. 그리고 군산상고가 황금사자기를 우승함으로써 그야말로 고교 야구의 평준화를 이룹니다. 아, 서울에 안 가도 충분히 이제는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군산상고가 보여줘서 그때 역전의 명수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해서 이제 군산상고 이 촌놈들이 야구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실업팀에서도 이제 또 데리러 가고 뭐 대학에서도 데려가는데 그 당시에 시절에는 아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실업팀 가서 나오면 저는 이제 집에서 좀 생각이 좀 달라서 대학을 이제 진학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목표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전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연세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선발 투수를 내요. 그것도 자그마치 라이벌 대학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노히트 노런 기록을 합니다. 이 노히트 노런 대학교 1학년 때 노히트 노런 기록은 초유의 일이지만은 이때부터 김봉이라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아니고 전국적인 인물이 좀 돼갑니다. 대학에서 벌써 3연타석 홈런을 기록하죠. 홈런 왕을 하죠. 노히트 노런 기록하죠. 춘계리그 끝나니까 자그마치 상이 4개, 5개씩 저한테 옵니다. 그래가지고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군대를 연장할 수가 없어서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와 동시에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거기서. 세계 선수권대에 나가서 우승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 홍수환 선수가 엄마 다 3편 먹었어 이후에 카퍼에 대한 선수들이 아마 한국 대표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뭐 군을 면제받네 뭐 보상을 얼마 받네 뭐 그 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 막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훈장
그리고 상장 하나 이제 그게 전부였는데 이제 물론 이제 먹는 것은 한 번씩 잘 얻어 먹었죠. 이제 그게 전부였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대표 선수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학교 대학으로 다시 복학을 하는데 이미 국가대표 4번 타자를 역임을 하던 그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대학에서는 전승을 오고 다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멤버가 좋았죠. 최고의 투수 최동원, 근데 최고의 타자 김보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회고 뭐 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한 그 대학 팀에서 드디어 이제 졸업할 때쯤 되기 시작하니까 벌써 나이가 30살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대충 그렇습니다만은 30살을 전후로 하면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는데 뭐 야구 선수 외에 더군다나 국가대표 4번 타자를 몇 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목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조금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 순위고사를 보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야구 잘한 것 같아도 우락부락한 것 같아도 공부를 하면 좀 벼락치기를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을 하기 위해서 야구 전문이었고 또 체육 선생 지망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야구를 한참 보고 있는데 그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우리도 프로야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는데 좀 귀담아 듣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국민 소득이 채 5,000불, 6,000불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진국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2만 불 이상의 국민 소득이 돼야 뭐 프로 스포츠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간 소리겠지 이제 하면서 그 실험 야구를 통해서 정말로 석권을 합니다. 제가 좀 어깨가 이제 많이 다쳐가지고 투수는 좀 못해가지고 그 복학해가지고도 저 연고전에서 선발로 한번 다시 뛰어보기도 하고 실업팀 가서 투수도 하고 뭐 타자도 하고 뭐 지명 타자도 하고 뭐 불려가면 또 대표 선수 하고 하다 보니까 야구로서는 좀 망라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최고 잘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조금 여기서 꽤 좀 배워가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군산상고 시절입니다. 황금사자에 우승하기 전에 최관수 감독이라는 분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군산상고 그 시골에 지금은 굉장히 커졌습니다만은 시골에 야구 선수들이 대장이에요. 뭐 구타 사고니 뭐 학교 벌칙에 가까운 그 이런 행동들을 좀 하고 다니니까 최관수 감독이 선수들 전부 다 집합시켜놓고 자기를 때리라고. 그래서 선수들이 영문도 모르고 때렸는데 끝나고 나서 최관수 감독이 울면서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못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후회스럽지만 너희들한테 맞고 앞으로는 혹독하게 할 테는 이때 내가 프로라는 것을 이 프로 정신이라는 것을 조금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 정말 잘해야지. 여러분들은 우리 기성세대와 달리 나갈 길이 너무 많다.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이 나갈 길을 전부 다 열어놓고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준비가 돼야 된다. 내가 부르짖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네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생활에 열중하는 것이 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참 뇌가 복잡을 주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들이 조금 이루어져 가지고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은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정에서 그리고 내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군산상고 우승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 고교 야구계에서 무명에 가까운 그런 학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서울에 집중됐을 때 네. 이
고교 야구가 경북 쪽으로 내려갑니다. 아, 대구 상고 네. 경북고등학교. 그다음에 부산 경남고등학교. 가지고 72년도에 우승이 호남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국 춘추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강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야구 만화에나 나온다는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글쎄 그 이후부터 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야라는 말이 했고 네. 우리를 무대로 해가지고 영화도 나왔습니다. 아하. 자 지금부터야라는 영화도 나왔고 그 9회 말 역전승이 사회로부터 영향력 있게 그 반영됐던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는 언젠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어라는 아하. 그런 이미지도 좀 갖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죠.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야구에 관심이 많은데 직접 교수님을 뵈서 영광이고요. 교수님은 타자로도 유명하신데 대학 시절 노이트 노런 하신 걸로 아까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 혹시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수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셨는데 타자로 굳혔달까요? 그 네. 선택은 또 왜? 제가 던지는 투수가 아니고 스마일 투수라고 제 1년 후배 선수가 이제 결승에 던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허리가 조금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수로 나가서 뭐 일루수로 해가지고 타자로만 했는데 대학 가면서 허리가 나서면서 투수하고 타자하고 겸비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 볼의 빠르기가 상당히 빨랐고요. 그다음에 그 투수의 첫째 조건인 제구력에서 고등학교 때 다 못한 것이 대학교 오면서 이루어지면서 제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볼의 구질을 던진 것보다는 직구 하나, 그다음에 뭐 변하고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은 브레이킹볼이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커브 2개 가지고 볼을 했는데 노이스도를 했다는 것은 제구가 그만큼 뛰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웃 코스에 탁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야 내가 참 잘 던졌다라고. 노이트 도론이 네. 7회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회 될 때 그 옆에 동료가 야 2회만 잘 던져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력 투수해서 이제 노이트 도론을 이뤄냈는데 대학교 1학년에서는 상당히 그 기록이었죠. 아, 그럼요. 네.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마 만약에 그 투수를 계속 하셨더라도 최동원, 선동열, 김봉현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 두 번째 강연에서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하면서요. 힘찬 외침으로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